현재 시간 2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아직 양시장은 약보합에서 제한된 움직임 나타나고 있어요. 이 거시적인 환경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강한 현선물 매도로 인해서 쉽사리 반등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요. 이 안에서 들고 있는 종목들 매도해야 될지 들고 가는 게 좋을지 알아보는 시간, 고스톱 시간입니다.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에서 사실 그 지난 거래일에 있었던 미국 고용 지표 발표만 괜찮았다면 이렇게까지 힘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쉽네요. 네, 일단 그게 아니더라도 네. 사실 주 초반 오늘 굉장히 큰 거래 대금이라든지 거래량 혹은 종목군들의 변동성이 많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왜냐하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 엔비디아 액분 이후에 거래가 오늘부터 시작이 되죠. 맞아요. 그러면 반도체 IT가 과연 어디로 갈 것인가? 저가의 매수세를 힘에 업고 계속해서 올라갈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 이게 이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고용 보고서도 고용 보고서지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결국 CPI 지표의 숫자 그리고 FOMC에 대한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가장 중요한 또 이벤트는 이번 주 목요일 날 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오늘과 내일 그리고 목요일 전까지는 아무래도 시장이 전체적으로 관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분위기이기 때문에 굳이 이유를 좀 뽑아보자면 졸트 보고서 때문이다라고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지금 시장은 일단 추후의 방향성을 놓고 관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시장 안에서 관망의 움직임이 더 뚜렷한 모습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김태성 본부장님 평소와 다르게 외모적으로 뚜렷해 보인다라고 하는데 안경테가 혹시 바뀌었나요? 머리를 조금 잘랐습니다. 안경테는 똑같습니까? 네, 안경테는 똑같고요. 아니, 저희 시청자분께서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안경테가 바뀐 것 같다. 네. 머리 스타일도 헐 낫고라고 해주셨는데 머리 스타일만 약간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김태성 본부장님과 함께하는 이번 시간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그럼 지난주 성적표 어땠는지도 우리가 봐야겠죠. 10개 종목의 적중률 보겠습니다. 고스톱 10개 중에 9개의 주가에 고냐 스톱이냐 의견이 적중했어요. 90% 여전히 높은 성적을 보여주고 계시네요. 다른 패널께서는 이제 3주 연속 100% 나와서 출연료 인상안을 가져가셨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지금 근데 매번 한 종목이 모자라요. 네. 오늘도 제가 100%를 또 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갈 길이 머네요. 네. 10개 종목 보시죠. 오늘 시장에서 인기 검색 그리고 장중 급등을 보였던 급락을 보였던 대표적인 종목들 적어봤고요. 이 중에서 첫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다날이에요. 그 페이팔과 손잡았다라는 소식 때문에 오늘 네. 다날이 크게 올라주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옛날에 우리 그 휴대전화로 무언가를 살 때 항상 다날을 통해서 그렇죠. 결제가 네. 됐잖아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떤 이슈가 있는지 다날의 펀더멘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긍정적으로 좀 보여지긴 해요. 하지만 오늘 이 다날의 상승세는 어떻게 보면 주도주의 공백 속에 굉장히 빠른 순환매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좀 강조가 되는 분위기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다날 같은 경우에는 페이팔과 지금 협업을 통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제 성장 판로를 지금 확보했다라는 것에 지금 좋은 점수를 받는 거거든요. 일단 페이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국내에서보단 당연히 해외에서 조금 더 이제 친숙한 브랜드이고 그러니까 해외 쪽으로 진출하려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결제사, 피지사를 어떻게 붙이려고 하다 보면 결국에 이제 페이팔을 또 많이 사용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또 그와 협력 관계에 있는 기업이 바로 이제 다날이기 때문에 오늘 이제 다날의 주가가 굉장히 강한 모습을 좀 보이는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길게 보면 실제로 그러한 기업들이 많아지면 다날도 당연히 좋아질 겁니다. 하지만 업무적인 협약이라는 이슈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제가 앞서서도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 주도주가 조금 쉬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쪽에 수급이 쏠리다 보니 생각보다 그렇게까지 강한 이슈, 강한 뉴스거리는 아니었으나 시장에서 조금은 이제 눈에 띄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무슨 이야기를 드렸죠? 이번 주 목요일 전까지는 시장이 조금은 쉬어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렇게 뉴스가 나오는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이제 추가 상승 탄력을 보여줄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저는 트레이딩 하실 분들에게는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뉴스를 가지고 내년 혹은 올해 연말까지 가지고 가는 것은 저는 아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종목이 거래 제한부까지 갔다가 지금 윗꼬리가 길게 달아서 네. 여기서 당연히 스톱을 주지 않을까 싶었는데 네. 지금은 주도주가 공백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슈거리가 있는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시기다. 제가 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네. 계속 에코프로 BM을 보고 있었거든요. 에코프로 BM이
플러스 전환이 되는 순간 만약에 제가 방송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방송에 들어오기 직전까지 에코프로 BM이 플러스 전환을 못했더라고요. 그러면 결국에는 주도 업종이 쉬어가는 가운데 이런 중소형 테마주들이 조금은 더 힘을 내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서요. 단열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오늘 종가에 한번 트레이딩 해보시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단알 고긴 하지만요, 막 멀리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그렇죠. 굉장히 단기간의 트레이딩 전략으로 고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수상한 종목 후보도 만나보시죠. 유일 로보틱스예요. 네. 최근에 흐름 봤을 때 그 로봇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이 사라졌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급등 보였다, 급락 보였다가 변동이 되게 큰 종목인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유일 로보틱스의 최근에 어떤 뉴스 플로우를 보면 제 3자 유증까지 하면서 돈까지 갚아주고 너 잘할 수 있게 돈을 대주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로봇주들의 공통적인 지금 단점이 있어요. 유일 로보틱스뿐만이 아니라 엔젤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모든 기업들의 공통점, 실적이 좋지 않다라는 겁니다. 로봇주들이 지금보다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정확하게 받쳐줘야 되거든요. 첫 번째, 대기업들과의 어떤 M&A라든지 이슈 플레이는 계속 지속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순간부터 지금 로봇주에 관련한 뉴스들이 딱 끊겼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그 뉴스들이 지금 다시 나와야 줘야 될 때가 되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로봇주들이 움직이려면 그런 뉴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 일단 주가가 사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실적보다 월등히 높습니다. 지금도. 그런 상황에서 실적까지 안 나오니 당연히 어떻게 보면 매수 베팅을 하는 사람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로봇주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줘야 되느냐? 다가오는 2분기. 1분기보다 더 나아지는 어떤 수주 잔고 혹은 그 수주 잔고를 바탕으로 실적의 개선세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네. 유일 로보틱스뿐만 아니라 다수의 로봇주들이 굉장히 힘이 들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들이 조금은 조심하셔야 된다. 예전처럼 로봇주들이 지금 다 잘 갈 때가 아니라 맞아요. 반등이 나올 때 나오더라도 한두 기업만 콕 집어서 올라오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군들의 어떤 압축을 좀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대신에 제가 1분기 실적을 봤더니 로봇주 안에서 그래도 매출액의 어떤 성과가 많이 나아진 기업이 유일 로보틱스더라고요.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흑자 전환이라고 하는 뉴스가 나오게 되면 저는 굉장히 좋겠지만 그 전까지는 조금은 조심하셔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그 삼성이 투자한다, 뭐 삼성의 로봇 사업에 대해서 일을 열심히 한다, 네. 이런 뉴스만 가지고 오르는 시기는 이제 끝이 났다. 그렇죠. 예. 최근에 뉴스가 나와도 잠깐 움직이고 말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더 강한 뉴스가 좀 나와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침 또 실적 시즌이니까 1분기보다 나아진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의견 주셨어요. 그럼 유일 로보틱스 고입니까 수도입니까? 일단 지금 위치에서는 봐야 될 게 너무 많죠. 지금 포트에 현금 아마 다들 없으실 겁니다. 네. 그런데 그 빡빡한 계좌에 로봇주들을 미리 담아내시는 것보다 저 로봇주들은 2분기 실적까지 보고 가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에 따른 스탑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 로보틱스 현재 6%가량 내림세 보여주고 있고요. 저희는 여기서 멈췄다가 무언가 좀 더 확실한 시그널을 가지고 접근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볼게요. 한국가스공사 인기 검색 상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대왕거래 테마를 웃기면서 그 안에서 변동도 크고요. 지금 오후 들어서 갑자기 그 원래 전통적인 전력주들이 VI가 발동되면서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뭔가 대왕거래 테마보다는 다가오는 실적 시즌에 정말 찐 숫자가 나오는 종목으로 다시 또 마음을 돌리는 것 같기도 한데 한국가스공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사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지금의 이런 상승 어떤 플러스적인 부분에서는 저는 안 사겠습니다. 안 사요? 일단 보여 계신 분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를 욕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장대 음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어떤 펀더멘탈을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해서 투자를 하는 종목은 아니게 되어버렸죠. 그러면 결국 매매적인 전략, 트레이딩적인 이제 전략이 이제 가장 중요한 기업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상승할 때보다 시장에서 더 이제 조정 혹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올 때 그때 천천히 조금씩 모아가는 것은 괜찮지만 지금 이 구간에 들어가서 제가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좀 내겠다라는 자신감이 없기에 저는 한국가스공사는 다소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시총이 굉장히 큽니다. 시총이 크다 그래서 호가창이 빽빽한 건 아니거든요. 이 호가창이 굉장히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도 주가를 올릴 수 있고 반대로 적은 매도 물량으로도 굉장히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지금 상황이기에 저는 조금은 조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있고 지난주 그리고 오늘 제가 시장을 보면서 굉장히 지금 머릿속에 복잡한 게 뭐냐면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영일만 이슈로 관련주들이 올라가면서 상대적으로 우리나라가 산유국이 된다면 하면서 원전 관련주들이 내렸거든요. 근데 오늘은 이들도 오르면서 원전주들도 지금 같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한데 저는 영일만 이슈보다는 계속해서 이제 대체 에너지라고 볼 수 있는 원전과 태양광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시는 것, 혹은 풍력 쪽에 집중을 해보시는 것이 조금은 더 확률 높을 수 있다. 그들은 중장기적으로 보시되 한국가스공사를 포함한 영일만 이슈는 저는 음봉을 좀 기다렸다가 단기적인 매매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지금은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국가스공사는 스톱이긴 한데 네. 조정을 기다리고 있는 스톱일 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만약 수익을 보고 계시다면 네. 나는 정말 빠르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머릿속에 계속 인지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럼 지금 오후장에 갑자기 움직이고 있는 수상한 종목이 있거든요. 저희 HD 현대일렉트릭 한번 5분봉 차트 보여주시겠어요? 현재 11.73% 급등 보여주면서 장대 양봉이 그려져 있습니다. 갑자기 오후 들어서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고개를 들고 있는 모습이고, 여기 더불어 한전산업의 경우에는 오늘 뭐 인도네시아 이야기가 있었죠. 네. 한전산업도 같이 볼까요? 지금 상한가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29.68%의 급등 나타나면서 41조 원 규모의 인도네시아 송전망 구축 사업 추진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런 전력 설비주 지금 구간 수상해 보이는데 따라 붙을까요? 아니면 멈출까요? 고할까요? 제가 지금 이 화면만 보고 예측을 해본 건데 이러면 재룡전기, 재룡산업도 지금 맞아요. 올라오기 직전이거나 지금 올라오고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이 한전산업을 보시기보다는 재룡산업, 재룡전기를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가격적으로 메리트를 좀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재룡전기보다는 재룡산업이 훨씬 더 저는 메리트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쪽을 바라보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만약 이들이 움직이면 결국엔 또 뭐가 움직이냐? 전선주가 움직일 겁니다. 네. 전선주들이 최근에 조정, 가격적인 조정, 기간적인 조정 굉장히 지금 잘 마무리가 되어가는 단계에서 이런 뉴스가 나온다면 지금 전선주들도 저는 충분히 따라 올라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대원, 대한, 가온전선 위주로 한번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한전에 대해서 나쁘게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수익률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서 변동성 있는 쪽을 트레이딩 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콕 집어주셨네요. 실제로 관련 종목들 벌써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에서 또 가격적인 면에서 접근이 더 용이한 종목으로 그렇죠. 골라보자라고 이야기 주셨고요.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도 만나볼까요? YC입니다. 장중 급등을 보여주고 있는데 HBM 수혜주로 꼽히고 있잖아요. 요즘 내 눈에 띄는 게 이 반도체주가 다 같이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렇죠. 그 안에서 각계전투예요. 아무래도 삼성전자는 안 올라오고 SK하이닉스의 독주가 지금 펼쳐지고 있고, 최근에 또 TSMC가 삼성전자를 견제하는 듯한 어떤 이미지로 저는 SK하이닉스의 최태원 회장과 만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HBM의 왕은 SK하이닉스다라는 것을 한 번 더 입증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제 반도체 투톱이 지금 방향성이 갈린 상황에서 그 하위단의 소부장 관련 기업들도 움직이는 종목만 지금 움직이는 상황에서 저는 이 내용을 좀 잘 체크를 하시면서 종목을 압축을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저는 두 가지로 지금 압축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한미반도체냐 뭐 하나 정밀기계냐 둘 중에 한 군데만 납품을 하는 기업이 아니라 둘 다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기업, 삼성전자 밸류체인이냐 SK하이닉스냐 둘 중에 하나가 아니라 두 밸류체인에 모두 체결될 수 있는 기업, 저는 이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 뭐 대표적으로 사이맥스와 같은 기업들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 YC처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면 지금도 지금이지만 향후의 성장성을 볼 때 저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줄 수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YC는 지금 HBM 후공정 테스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공정이 뭐냐면 고속 정비 검사 테스트 공정이거든요. 왜냐, 이쪽에 대한 검사 장비 전체가 일본 어드반 패키지 쪽에서만 들어와요.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국산화 할 수 있는 기업이 어디냐라고 봤었을 때 이제 YC가 유일한 지금 대안이기에 저는 기술력으로도 인증을 받은 상황에서 만약에 이 중요한 공정 속에서의 시장 점유율을 더 커져 나가게 된다고 하면 저는 YC는 훨씬 더 길게 보셔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훨씬 더 길게 봐도 괜찮다. 그 의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다음 수상한 종목 후보도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이슈가 부각된 바이오다인인데요. 거래 잔폭까지 올랐고요. 오늘 갭상승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보니까 로슈와도 연관이 있나 봐요? 네, 일단 뭐 로슈가 이 바이오다인의 이제 최애 성분 측정 키트의 이제 판매권을 이제 다 가져갔죠. 네. 올해 하반기부터 이제 팔아준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로슈가 잘 팔리면
로슈가 가서 영업 활동을 잘하면 바이오다이는 당연히 올해 하반기부터 정말 꿈에 그리던 실적의 전환을 지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주부터 지금 계속 올라왔어요. 맞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조금 있긴 하겠습니다만 저는 이러한 긍정적인 추세는 유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다만 너무 이제 가파르게 오른 부분이 있어서 저는 트레이딩을 만약에 지금 신규 진입을 하시려는 분들이 계시다면 조금 기다리셨다가 하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규 진입은 어렵다. 그럼 네. 보유자 영역인 것 같은데 고입니까 스톱입니까? 고 가야죠. 네. 고 의견 네, 알겠습니다. 제스처와 함께 고 의견 주셨어요. 전체 10가지 고냐 스톱이냐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크라운제가 이야기도 들어보고 싶다라고 했는데요. 고 의견 주셨고요. 반대로 유일 로보틱스와 한국가스공사만 스톱이 나왔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의 가장 수상한 종목은요? 일단 반도체 IT 쪽에서의 YC가 저는 지금의 힘과 지금의 거래량을 가지고 절대로 간과하면 안 된다. 지금 우리가 꼭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구간에서 만약 다시 한번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으로 넘어가게 되면 저는 1차적으로는 22,000원 혹은 그 이상의 가격도 지금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 오늘 저녁에 엔비디아 액군 이후의 거래가 다소 생각보다 차익 매도 물량이 조금 더 많아지게 되는 날이라서 반도체주가 좀 쉬어간다라고 하면 YC 같은 경우에는 17,000원이라는 가격대 위에서는 언제든지 분할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YC는 반도체 관련 종목군들 안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이제 상승하지 못한 종목 분들 중에 저는 대표격인 이제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지금의 위치도 절대로 결코 부담스러운 위치가 아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 주가 22,000원, 손절가 17,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4주 전에 이야기했던 베스트 종목 농심의 경우에는 오늘 목표가를 터치했어요. 50만 원을 돌파했고 그리고 54만 1,000원까지도 올랐는데 크라운제가도 오늘 크게 올랐잖아요. 이런 음식료주 오늘 장에서는 멈춰야 됩니까? 더 가져가야 됩니까? 일단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더 가져가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움직이는 음식료 업종 중에 또 특징 중에 하나가 빈가 업체가 조금 상대적으로 강하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후발주자이고 지금 이제 후순위 기업들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농심, 오뚜기 뭐 이러한 기업들, 삼양식품이 여기서 무너지지 않으면 이들 기업은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크라운제가도 물론 좋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에서 그래도 만약에 음식료 업종 관심 있으신 분들은 롯데 웰푸드 한번 꼭 체크를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심과 음식료주 일단은 들고 가는데요. 롯데 웰푸드도 같이 눈여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쪽집게로 10개 종목 알아봤고요. 김태성 본부장과 함께했어요. 오늘 설명 고맙습니다.